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주인공 K리그 레전드, 수원의 레전드 안병준 선수를 만나 뵈러 제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축구 선수 안병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병준 선수 올해 은퇴식 이후에 최근에는 박주호 선수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제 심동훈 선수, 하성민 선수 등 이렇게 전직 선수분들의 이제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도 뵐 수 있었는데 최근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세 분 다 저는 뭐 선수 시절 경기를 해본 선수도 있고 동훈이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고 하는데 세 명 다 선수 시절에는 친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유튜브 촬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친분이 생겼고 그때는 주말에 토일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평일에는 특별한 게 없는 날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은퇴 후에 또 가족분들과도 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기회들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또 이적 과정을 통해서 가족분들과의 시간도 좀 적었을 텐데 가족분들과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팀팍추어에서 안병준 선수의 축구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팬인 이제 저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박주호 선수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에서 성장하고 J리그 무대를 통해서 1, 2부를 모두 경험하면서 데뷔를 하셨는데 K리그를 원래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이제 뜻밖의 이적을 하게 되는데 K리그 무대 수원FC 2부 리그로 입단해서 데뷔 후 느낀 K리그 대한민국 프로축구에 대한 좀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첫 게임이 리그 말고 상대 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일본 팀에서 시즌 후반기에 원래 안 좋았던 무릎이 또 그때도 좀 안 좋아서 수원FC로 이적을 하기 전에 마지막 일본에서 수술을 해서 들어온 상태라서 그러니까 동계 훈련이란 초반에는 좀 재활하고 올렸다가 리그가 한 3경기, 4경기 끝나고 그 FA컵 할 때 수원FC에서 첫 경기를 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인상은 그러니까 평일 야간 경기였는데 저는 J리그에서 와서 그래도 뭐 평일 게임이라 해도 그래도 뭐 몇천 명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뭐 J1은 뭐 몇만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그때 진짜 몇 명이었지? 한 이제 100명도 없었나? 이게 100명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거는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게 엄청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상대 팀이 솔직히 K3 팀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복귀해서 첫 경기고 뭐 조금 몸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뭐 그래도 상대가 3부 팀이니까 해서 조금 살짝 쉬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처음에 이렇게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순간 몸싸움 하는 느낌이 제가 J리그 J2에서 뭔가 느껴보지 못한 그 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보다 하나 카테고리가 낮은 리그 팀인데 몸싸움이 세냐 이렇게 그게 조금 충격이었고 위치 잡는 거나 이렇게까지 나한테 공간을 열어주는 거야 할 정도로 위치를 잡고 그런 수비에 뭔가 조직적이지 못한다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좀 오프더볼 움직임적으로 잘하면은 기회가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오히려 그런 몸싸움적인 거는 강했어요, 확실히. 앞에 이제 첫 인상과 함께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저희 이제 축구 팬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은 J리그가 압도적이다, 관중 문화나 그런 이제 지역 연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팬들은 느끼는데 이제 두 리그를 정말 1, 2부까지 경험한 선수는 뭐 국내외를 다 떠나서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병준 선수는 그 모든 J리그와 K리그의 1, 2부들을 다 경험해 보셨다 보니까 K리그와 J리그만의 좀 장단점, 각각 차이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도 K리그 팀들의 사정을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J리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지역 팬들이나 구단 팬들, 지역 사람들이랑 접하는 기회가 좀 많고 구단이 선수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한 번씩 피곤할 수도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쌓여서 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느끼고 선수들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 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선수들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밀착하게 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수들의 호감과 그런 것들을 갖고 경기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거는 확실히 J리그 팀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간 지역 밀착의 마케팅을 마케팅 J리그는 잘해요. 잘하는 거군요.
그게 제가 가와사키에 있었는데 카와사키는 J리그 팀 중에서도 마케팅은 진짜 이 탑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와사키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네. 계약서에 적혀져 있어요. 다른 팀보다 그런 게 많다.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도 J리그나 가와사키 팀에 대한 뭐 어떤 역사는 잘 모르다 보니까 팀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축구 실력이라든가 그 당시의 팀 분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역 밀착의 어떤 마케팅은 계속적으로 네. 선수단이 행해준다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군요. 한 해에, 한 시즌에 J리그에서와는 좀 다른 K리그만의 어떤 특징이나 강점이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모든 팀이 그런 거 아니지만 J리그도 그렇고 K리그도 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뭐 결과가 좀 안 좋은 시기라도 그래도 뭔가 팬들이 응원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K리그는 좀 더 결과에 대한 팬들의 결과가 조금 안 좋을 때 그런 젤타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K리그가 좀 더 조금 강한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 유럽이나 보면 정말 뭔가 그런 열정적이고 엄청 그런 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K리그 팬들이 더 그런 분위기에 좀 가깝다고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나라의 국민성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도 네. 따르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J리그는 무언가 과정 그런 것들도 중요시하는 반면 K리그는 물론 과정도 네.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결과, 성적 아마 이제 안병준 선수가 이제 은퇴 후에 또 유소년들도 지도하고 계시다 보니까 과거보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성적 위주 입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경쟁 뭔가 팀 스포츠이지만 이 경쟁에 좀 더 축구가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근데 손FC 팬들은 아니잖아. 손FC 팬들은 네, 워낙 이제 밑에서부터 네. 네, 처절하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1년차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을 때 그 경기 치고 그때 한 3, 4연패 하고 이렇게 팬들 인사하러 가는데 손FC 팬들은 매번 이렇게 이렇게 박수 치고 괜찮아 네.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그때 오히려 약간 좀 뭔가 질타하고 욕하고 뭐 그랬으면 졌다고 느낄 정도로 뭔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그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욕하고 그래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손FC 팬들은 이렇게 막 박수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가끔 온라인상의 축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수원 FC 팬들이 워낙 이제 화를 잘 안 내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뭐 경기장에 대고 뭐 선수에게 뭐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퇴근길에 항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안병준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적인 분위기, 팀은 팬은 많지 않지만 좀 과거부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더 부각되지 않았나 싶고 안병준 선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데뷔했던 이제 19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안병준 선수가 이제 부상 회복 후에 완벽하게 치러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동계훈련과 시즌 준비를 통해서 이제 2020 시즌 두 번째 이제 K리그 2에서 수원 FC와 이제 시즌을 시작하게 됐을 때에는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개막이 이제 좀 수년되고 이제 한두 달 정도 8라운드 정도 한 로빈 정도가 수년되고 단축되면서 이렇게 시작을 5월에 하게 됐었는데 또 개막전부터 득점을 하고 계속 연속 득점 안병준 선수의 득점과 함께 연승을 이제 달리게 됐었는데 좀 그 시즌이 워낙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압도적이었지만 좀 시즌 준비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다름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전 시즌에 한국 첫 해 그 저만 몇 경기 못 뛰다가 그래도 전반기는 좀 뛰고 그래서 한 8건가 뭔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뭐 후반기도 잘하는 자신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무릎 수술해서 들어왔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보강 운동이나 그런 거를 진짜 잘 안 했거든요. 그냥 이 무릎 연골 부상을 제가 아직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냥 뭐 하면서 좋아지면서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제 전반기 뛰면서 완전 무릎 3번 수술을 해서 했는데도 보강 운동이나 그런 걸 안 하니까 못 버틴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후반기를 거의 날렸어요. 저때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너무 뭔가 아쉬웠거든요. 계속 한 몇 주 쉬고 복귀해도 또 아프고 몇 주 쉬고 또 아프고 이게 반복하니까 저는 그 후반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게 수원 FC하고의 계약은 남아 있는데 내가 이거는 이제 축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 엄청 집에서도 며칠 전에 계속 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본 뭐 치료나 그런 것도 찾아보고 일본 가와사키 시절에 낙도 쌤인데 그 쌤한테 이제 오프시즌 가서 자기 피를 뽑고 다시 그걸 무릎에 넣고 뭐 그런 주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치료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보강 운동이나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건 또 축구를 못 한다고 스스로 정말 느끼고 그 오프시즌에 엄청 했어요. 그런 운동 같은 거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운이 좋았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한테는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개막이 늦어졌고 경기 수도 적어졌어요. 그때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한 25, 6경기였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행운이 따랐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달 늦어졌으니까 그만큼 더 저는 몸을 만들 수 있었어요. 회복하고 보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그 개막하기 전부터 조금 자신은 있었어요. 그때 그 해 뭔가 이 느끼는 지금 몸과 컨디션이 준비된 게 다른 시즌과의 좀 남다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릎이 막 엄청 좋아졌다 그런 느낌 아닌데 일단 통증이 많이 나진 않았고 그래도 이렇게 보강 운동을 하면서 하면 전 시즌보다는 좀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그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개막 3연승을 어떤 팀이 해도 결국 1년 동안 리그를 하면 뭔가 약간 결국은 그 실력에 맞는 결과가 승점이나 순위가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과한 편인데 뭐 5경기에 10골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와 이대로 가면 몇 골 들어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1년이 지났을 때는 막 뭔가 밸런스가 잡혀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스가 들어와서 라스랑 두톱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반전에 이제 22세 쓰고 후반에 들어오거나 해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라스도 이제 전북에서 좀 힘들게 시간을 보내서 이적을 해왔고 아직 몸 상태도 그때 막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도 가끔씩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 자기는 일단 22세 룰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것 때문에 이제 후반전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정신적으로 좀 불만이 있으니까 조금 퍼포먼스도 잘 안 나오고 근데도 괜찮았어요. 제가 그래도 좀 시간이 한 4, 5년 정도 지났다 보니까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안병준 선수가 박주호 선수 유튜브에서 정말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찬해줬던 마사 선수와의 이 호흡이 그 시즌을 좀 관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이 총 52득점을 했더라고요. 근데 안병준, 마사 이 콤비가 합작한 득점이 31골. 굉장히 이제 팀 총 득점이 이제 50%를 넘어가는 수치이고 그 활약이 이제 시즌 전체를 잘 끌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안병준 선수가 앞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한 시즌을 두고 봤을 때 얼마만큼 이제 꾸준하게 결과를 가져갔냐의 차이에서 좀 이제 제주와의 이제 맞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비기거나 패하거나 이 차이가 시즌 막판에 제주에게 선두를 내주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또 안병준 선수 하면 이 마지막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축된 시즌에 경남 FC와의 이제 플레이오프를 정말 팬들은 단 한 경기를 꼽으라면 물론 눈부신 골, 득점, 멀티골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지만 단 한 경기 꼽으라면 이 경기를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아들과 직관을 했었는데 안병준 선수가 좀 뭔가 그날만큼은 좀 다른 때 플레이가 좋았을 때보다 워낙 견제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1대0 뒤진 상황에서 종료 기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PK를 차게 되고 이제 결국 수원FC 승격을 이끄는 골을 넣게 되는데 중계로 나중에 봐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그렇고 그 안병준 선수가 딱 PK 차는 그 순간 1분이 1시간 같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그만큼 컸었는데 당시 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안병준 선수는 선수 생활 동안에 PK를 많이 차고 또 성공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의 슈팅 하나에 팀의 운명이 이제 걸려있는 그 골문 앞에 서게 됐을 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좀 그날의 그 경기와 그 심경이 좀 어땠는지. 일단 그날 경기는 아마 그 해 수원FC 우리 최악의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남은 이 경기를 계속 플레이오프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때 3주 만에 경기를 하고 근데 그 전주에 한 연습 경기 때도 우리 경기력이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K3에
경기에 또 순위가 안 좋은 팀이랑 마지막에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경기력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있었는데 경기 시작부터 완전 경남 애들이 반응도 빠르고 우리는 뭔가 몸이 무겁고 그래서 확실히 경기 감각이 조금 우린 좀 많이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고 그래서 솔직히 안 내겠다 느꼈어요. 그 이제 한 골 먹고 이제 마지막 후반 이제 경기 거의 한 2, 3분 남아서 이제 딱 수원FC가 지는 패턴이었거든요. 안 풀리고 경기장에서 저랑 유민이가 화내고 있고 아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솔직히 그 3위 경남이랑 승점 차이 엄청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VAR 심판이 보러 갔을 때 페널티가 선언될 것 같았어요. 뭔가 느낌이.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플레이잖아요. 일단은 잘 쓰는 건 나밖에 없다고 일단 그때 생각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동시에 약간 뭔가 프로 선수가 되고 뭐 경기 수술을 하고 뭐 경기 못 뛰고 막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이런 팀이 엄청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PA를 찰 수 있는 선수가 내가 됐구나라는 그 기쁨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킥커를 맞는 게 엄청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선수가 조금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늘에서 나를 시험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두려움도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쁨도 있고 보여주자라는 그런 감정도 있었고 근데 자는 순간에는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을 했죠. 아, 놓치면 진짜 큰일 난다. 내가 가족도 보러 오고 있었는데 와이프랑 애기들 보고 있었는데 일단 와이프는 아마 이 PK 아마 못 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에서 제 부모님이랑 뭐 가족들 형제들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아마 이거 못 보고 있겠지 너무 긴장 많이 되겠지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근데 어쨌든 내가 내 방식대로 잔다면 아, 무조건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잔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아닌 축구 팬의 입장에 봤을 때 가장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경기장과 TV 중계 화면으로 봐도 모든 PK 장면 중에 가장 긴장감이 있었고 가슴을 졸였었고 안병수 선수가 이제 공을 내려놓고 차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정말 안병수 선수 말처럼 함성으로 실축과 득점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팬분들 중에서는 좀 있으셨고 소리가 질러졌을 때 득점이구나 해서 환호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저 팬들이나 중계는 이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소 안병주 선수가 PK를 찰 때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졌는데 그 공을 딱 내려놓고 킥하기 전까지 어떠한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오갔을까요? 일단 자는 방향부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날에 그래도 연습을 했는데 내가 그 시즌에 뭐 왼쪽에 많이 찼어요. 그 전날에 오른쪽도 잡고 왼쪽 잡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왼쪽이 더 감각적으로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아마 그때 경남 골키퍼 상대해서도 PK를 잤어요 그 해.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골키퍼는 이쪽에 뜰 것 같았어요. 왼쪽에. 순간 아 반대로 잘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전날 감각도 좋았고 내가 어쨌든 가장 자신 있게 후회 없이 찰 수 있는 코스가 왼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골키퍼가 예측을 해도 내가 잘 차기만 하면 못 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서는 계속 코에서 숨쉬고 입에서 뱉고 코에서 숨쉬고 입에서 뱉고 그걸 계속 한 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거만 했어요. 진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계속 이렇게만 했어요. 평상시에 찰 때도 그런 루틴을 가져가나요? 아 근데 그때는 더 계속 했죠. 이제 그 몇 분 굉장히 동안 길게 느껴졌거든요. 몇 분 동안 계속 이렇게 너무 길어서 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마 이제 경기장에 그 볼 앞에 선수는 더 그랬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한 거였겠지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수원FC의 한 20년 넘는 역사에 몇 가지를 사진처럼 페이지를 가져간다면 꼭 빠질 수 없는 한 장의 사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 팬들과 선수단 굉장히 환호했던 그 순간에 당연히 또 수원FC 팬분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었지만 수원FC의 두 번째 승격이지만 다른 선수들이 일부 팀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병준 마사하고는 K리그1에 함께 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제 루머 또는 뉴스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됐을 때 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팀에 대한 좀 원망, 클럽에 대한 아쉬움